화이자가 5세에서 11세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승인을 요청하고 대기 중인 가운데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춰도 될지 어떨지 부모들의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서 캐나다 부모의 절반 정도가 어린 자녀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게 할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평균 23% 정도의 부모는 자녀가 백신을 맞게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허락된 나이는 12살부터입니다만 화이자의 아동 대상 백신 승인 요청이 허가되면 5세 이상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앵거스 리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평균 51%의 부모가 5세에서 11세 사이의 자녀에게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는 대로 맞게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희망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수입이 10만 불이 넘는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가 63%였습니다. 한편 마찬가지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백신을 맞춰도 될지 망설이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캐나다 평균 18%의 부모들은 백신을 접종시키긴 하겠으나 우선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4분의 1에 가까운 부모들은 5세에서 11세 사이의 자녀에게 백신 접종을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9%의 부모는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대체로 저소득자일수록 백신 접종 희망자가 적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연 5만 불 이하의 소득을 갖는 가정 중 자녀 백신 접종을 희망한 집안은 38%에 그쳤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무작위로 선택된 캐나다인 5,011명을 대상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그라우스 마운틴 리조트는 다가오는 겨울 시즌에 맞춰 개장될 스키장 입장 시 백신 여권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비롯 스카이라이드 탑승 등 산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에 제출되어야 하며 확인 대상 연령대는 12세 이상입니다. 그라우스 마운틴 측은 이와 같은 조치로서 산에 방문하거나 근무하게 된 사람들의 코로나19에 대해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스키장 방문자들의 다시 예전처럼 늘어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해당 스키장 측은 그라우스 마운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도 이번 겨울 시즌을 위해 완전한 백신 접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부터 그라우스 마운틴은 백스트랙스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시즌 패스 홀더와 멀티데이 스노우 스쿨 학생들이 BC주 백신 여권을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해두면 한 번의 인증만으로 스키 시즌 내내 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희망하는 사람은 11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11월 15일이 지난 이후 패스 홀더의 경우엔 처음 스키장 방문 시 백신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별 티켓을 가진 사람의 경우엔 스카이라이드를 탑승하기 전 백신 증명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백신 증명을 하였다 해도 실내 시설을 이용할 때와 그라우스 스카이라이드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편 다가오는 겨울 시즌에 맞춰 스키장 입장객에게 백신 여권을 요청한 곳은 지역산 중 아직까진 그라우스 마운틴이 유일합니다. 사이프레스 마운틴과 시모어 마운틴의 경우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슬러 블랙홈은 직원들에게만 백신 접종을 요구했으며 방문자에게까진 이를 확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리치몬드시 일회용 재료에 대한 전면적인 변경 사항을 2022년 3월 27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최근 공개 회의에서 리치몬드시의회는 모든 기업이 식품 테이크아웃 용기,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 쇼핑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승인했습니다. 말콤 브로디 리치몬드 시장은 성명을 통해서 더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를 지원함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불필요한 폐기물을 줄임으로써 해양, 지역수로 및 기타 자연 지역에서 환경 피해의 중요한 원인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지령은 2022년 3월 말에 발효되어 기업에 더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전환할 수 있는 6개월의 기간을 제공하지만 조례의 실제 시행은 2022년 9월에 시작됩니다. 이 금지는 생분해성으로 간주되는 친환경 플라스틱 대체품에도 적용됩니다. 조례에 따르면 각 위반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시 벌금은 기소 비용 외에 $1,000에서 시작하여 최대 $10,000에 달합니다. 시 정부는 매년 약 3,500만 개의 음식 테이크아웃 용기, 플라스틱 빨대 및 플라스틱 봉지가 리치몬드의 쓰레기에 수거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품목을 금지하면 매년 매립지로 가는 660톤의 상당 부분이 제거됩니다. 2021년 7월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최종 지방 승인 없이 플라스틱 일회용 품목 금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런던행 토론토 고트레인이 지난 월요일 아침 일찍 첫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열차는 월요일 5시 20분에 런던역에서 출발하여 토론토 유니언역으로 운행하였습니다. 이 노선은 이전에는 운행하지 않았지만
현재 스트래포드와 세인트 메리스의 새로운 정류장을 포함하는 키치너 라인의 연장으로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런던에서 토론토까지는 총 4시간이 걸리며 오전 5시 20분 열차가 오전 9시 13분에 유니언역에 정차합니다. 런던까지 운행하는 이 열차는 시범 운행으로서 평일에만 각 방향마다 한 대의 열차로 제한적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오전 5시 20분 열차는 아침에 런던을 출발하고 오후 4시 19분 열차는 저녁에 유니언에서 런던으로 운행됩니다. 동쪽행 열차는 런던에서 브라말레하고까지 정차한 다음 유니온역까지 급행으로 운행합니다. 서행 열차도 유니언역에서 브라말레아까지 급행으로 운행한 후 런던에서 정차합니다. 이번 달 초 메트로릭스는 토론토에서 런던까지 편도 $30가 되는 새로운 노선의 가격을 발표했습니다. 토론토에서 세인트 메리스까지는 $27.5, 토론토에서 스트래포드까지는 $25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명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HBO의 드라마 시리즈 라스트 오브 어스가 지난 일요일 캘거리 다운타운에서 촬영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만달로리안의 주역으로 이름을 알린 페드로 파스칼과 왕좌의 게임에 출연한 바 있는 벨라 램지가 주연을 맡은 이 드라마는 캐나다 영화 드라마 촬영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프로덕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 화당 제작비가 $10,000,000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는 정체불명의 전염병으로 인류의 대부분이 죽거나 괴생명체가 되어버린 근미래에 황량해진 미국을 횡단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입니다. 제작과 각본을 원작 게임 제작자 닐 드럭만과 HBO의 히트작 체르노빌의 각본가 크레이그 메이진이 공동으로 맡아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촬영은 지난 7월에 시작되었으나 주로 알버타 외곽 도시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캘거리 다운타운에서 목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촬영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인 만큼 앞으로도 라스트 오브 어스의 조엘과 엘리를 만나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마존은 연말연시 쇼핑 기간 동안 수요를 충족할 직원을 구함에 따라 작년보다 약 50% 증가한 15만 명의 계절 직원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소매 업체는 일반적으로 연중 이맘때 임시 직원을 고용하여 창고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포장 및 배송하는 일을 돕습니다. 작년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온라인 배송을 강화한 이후 아마존은 물류 운영을 빠르게 확장하여 하루에 대략 하나의 속도로 창고 또는 더 작은 도시 배송 창고를 열었습니다. 2021년에 이미 미국에만 250개의 물류 시설을 열었으며 100개를 추가로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미국에서 일자리의 평균 초임이 시간당 $18라고 밝혔습니다. 신입사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회사는 지역에 따라 최대 $3,000,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원하는 노동자에게는 시간당 최대 $3의 계약금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애널리스트들과의 실적 발표에서 브라이언 올사브스키 최고 재무 책임자는 회사 비용에 임금 압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올사브스키는 매우 준수한 직원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의 비용이 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마트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민간 고용주인 아마존은 6월 말 기준 130만 명의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아마존은 약 10만 명의 계절 근로자를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올해는 50%가 늘어난 15만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